작년 12월 10일 우리나라에서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한강 작가님께서 무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겁니다. 이 노벨 문학상이 얼마나 대단한 상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그걸 설명하는 게 불필요한 사족이 될 정도로 작가에게 있어 그건 일생일대 최고의 영예일 텐데, 그런데 그때 노벨 수상자 한강 작가님과 함께 이름이 거론되던 한 외국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여성 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입니다. 원래 소년이 온다와 함께 한강 작가님의 대표작 중 한 권인 이 채식주의자는 2007년 출간된 책입니다. 물론 한국 출판계에서도 찬사가 이어지며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이내 시간이 지나며 그 관심은 곧 사그라들게 되었는데,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바로 한강 작가의 글에 깊은 감명을 받은 영국의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자신이 직접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번역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책이 출간된 지 만으로 거의 10년이 지난 시점인 2016년에 이 채식주의자는 영어권에 처음으로 공개가 된 후 그 즉시 영미권 출판계와 문학계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다가 곧 그해 말 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부커상을 수상하기에 이릅니다. 그건 우리만의 한강이 이제는 전 세계 모두의 한강이 되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도 부커상에서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부커상 역사상 최초로 한강 작가와 그 작품의 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가 공동으로 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즉 부커상 위원회는 물론 한강 작가의 작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그 어려운 작품의 매력과 가치를 온전히 다른 언어인 영어로 옮겨내어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그 번역가의 역량과 기여가 작가 자신에 비해 적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언어라는 건 마치 아주 잘 만들어진 음악과도 같아서 그 중간에 아주 조금만 음이 틀어져도, 그러니까 번역이 미흡해 그 음이나 표현이 조금만 달라져도 원글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기술은 물론 그것 외 탁월한 감각적 뛰어남도 함께 겸비해야만 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게다가 또 그 번역 대상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한국어와 한글인 경우 그 난이도는 거의 극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어려운 걸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영국 여성 데보라 스미스가 해낸 것이기 때문에 부커상 위원회도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해준 것인데, 한편 이 데보라 스미스 외 지금 우리나라 작품들을 이렇게 뛰어난 번역 실력으로 해외에 알리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한국인입니다. 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영미 한국 문학 번역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안톤 허 님입니다. 이분 역시 그 유명한 정보라 작가님의 수작인 저주토끼를 번역하며 바로 그 부커상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에까지 오른 정말 대단한 분이시며, 그 외 넷플릭스에서 최근 드라마로도 제작된 대도시의 사랑법의 원작 소설 번역으로 부커상, 그리고 더블린 문학상의 후보까지 오르신 분으로,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예일대에서 문학 공부를 계속 이어가신 분으로 2023년에도 전미 도서상 번역 문학 부문 최종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이렇게 보니까 무슨 최종 후보 전문 번역가이기도 한, 하지만 그래서 아마도 곧 이제는 최종 후보가 아닌 영예의 수상자 전문 번역가가 되실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이렇게 보이시는 대단한 실력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단지 뛰어난 번역가일 뿐 아니라 엄청난 욕심쟁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소설 작품들을 번역하며 그 뛰어난 문학 감각과 언어 능력으로 그 작품들을 여러 번 세계 최고의 상 마지막 후보 자리에까지 올려놓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분 이력을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톤 허의 첫 소설 작품인 영원을 향하여는 벌써부터 영미 출판계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한국어판이 이번에 출간되어 소개를 해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점은, 원래는 영어로 쓰여진 이 영원을 향하여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안톤 허가 지난번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여 부커상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던 그 저주토끼의 작가인 정보라 작가님이 맡아주셨다는 점입니다. 이거 진짜 둘 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까지 넘사벽으로 구사한다는 것 말고도 각자 번역이면 번역, 또 소설 집필이면 소설 집필까지 엄청난 능력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통해 우리한테 은근히 자랑하는 것을 넘어 무엇보다 두 분이 이렇게 알콩달콩 하시는 모습은 여러 의미로 배가 많이 아픕니다.
이 안톤 허님이 얼마나 큰 욕심쟁이인가는 그의 이번 작품 영원을 향하여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작품은 무려 SF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주선이랑 외계인 나와서 서로 레이저 쏘고 싸우는 내용이 아니라 근미래 우리 인류가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될 인공지능과 나노봇의 세계를 배경으로 다루며 그냥 스타워즈처럼 너무 동떨어진 흥미 위주의 공상과학 오락물을 만든 것이 아닌,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문학 연구가인 한용우는 자신이 걸린 암을 치료하기 위해 나노봇 기술을 이용해 몸 전체의 세포를 나노봇으로 대체한 그 1호피 실험자로, 결국 그 시술 이후 그의 몸은 이전과는 다른 세포를 가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그는 고전의 테마인 그 유명한 테세우스의 배 논제를 꺼내는데, 즉 예를 들면 내 30년 된 아반떼가 자꾸 고장이 나고 망가져서 처음에는 문짝도 새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엔 미션, 그리고 이후에는 서스펜션과 엔진에다 나중에는 바퀴의 내부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새 걸로 교체해서 이제 원래 부품 중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 과연 그 테세우스의 배, 즉 나의 아반떼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차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미래 몸이 전부 기계로 바뀌게 되는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인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에 대한 매우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엄청난 소설적 기술을 쓰며, 안톤 허는 자신의 창작 능력에 더불어 엄청난 철학적 깊이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설은 인간의 기억을 품게 된 인공지능이 점점 더 기계보다는 인간에 가까워지는 현상도 그리며 그 반대 방향으로도 질문을 이어가고, 게다가 이 모든 서사의 결론에는 결국 그게 육신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신체든 아니면 기계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인공지능과 기계든 간에 그 존재를 규정하고 마치 영혼처럼 가장 오래 또는 영원히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결국 사랑이며, 우리 인간들이 창조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만드는 그 시와 노래의 재료가 되어 배어있는 것이라는 철학적인 동시에 너무도 낭만적인 이야기를 던지며, 지금 그 미지의 미래를 향해 거의 전속력으로 아무런 철학적 방비도 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재미와 신선함, 그리고 주제의 방대함과 깊이까지 뭐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작품 안에 기가 막히게 잘 녹여낸 엄청난 작품이 바로 이 욕심쟁이 안톤 허님의 첫 작품 영원을 향하여입니다. 한강님이나 정보라 작가님도 그렇지만 정말 이런 분들 보면 참 세상은 넓고 대단한 사람들은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뭐 영어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의 우리 인류 공통어 같은 언어인 것에 반해 우리 한국어와 한글의 경우 그걸 사용하는 인구가 전 세계 7천만을 조금 넘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매우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깊이는 전 세계 그 어떤 다른 언어로도 흉내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고 뛰어난 것에 더해 그 미묘한 의미의 차이와 넘사벽으로 방대한 레벨의 표현력으로 인해 특히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이보다 더 좋은 창작 도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언어지만, 대신 그만큼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 사실 이걸 모국어로 가지고 태어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절대로 아무리 오래 공부를 했다고 해도 우리 한국어의 그 미묘한 차이와 뉘앙스를 모두 이해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책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또 글을 쓸 때마다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 이렇게 한국어와 한글을 모국어로 쓰고 누릴 수 있다는 그 축복이 늘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런 한국어와 한글을, 그리고 만국의 언어인 영어 모두 마치 메시가 공을 다루듯 완벽하고 아름답게 다루시는 이 안톤 허 같은 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유명해지고, 또 앞으로 그게 소설이든 아니면 번역이든 더 많은 좋은 작업을 하게 돼요. 무엇보다 우리 한국어와 한글로 쓰여진 마치 우리 김치와 청국장처럼 그 귀하고 특별한 맛과 깊이가 있는 더 많은 우리 작품들이 그 문학과 언어 능력자들의 마음과 펜을 통해 전 세계인들을 위한 선물로 퍼져나가 마치 지금 우리 K-팝 음악이 그렇듯 이제는 우리 한국의 문학 작품들이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즐기는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